네. 자, 확률과 통계는 총 3개의 단원으로 큰 대단원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벌써 1단원이 끝났습니다. 근데 1단원 내용이 원래 얼마 없어. 2단원 확률, 그 다음에 3단원 통계. 그래서 너희는 통계에서 중3 때 안 한 학교도 있던데? 삼포도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안 한 학교 손 들어봐, 혹시. 없나? 다 했네? 그걸 하게 될 겁니다.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 조금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너희들 책을 봐. 너무 그거 돼 있어. 일단 시행하고 사건이란 말이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첫 번째 여기 동그라미 쳐놓게 시행이라는 말이 하나 눈에 띈다. 그냥 뭐 아무거나 해봐. 뭐 할 거니? 그거에서 확률을 뭘 구할 거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합을 S라는 대문자를 쓴대. 여기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 잘 찾아서 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얘가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행했을 때 표본 공간은 뭡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이걸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체야. 그래서 S라는 대문자를 쓸 것이고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다. 가능성 있는 거를 다 집합으로 표현한 게 표본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네. 그럼 이 중에서 일부분 1, 3, 5 그러면 어떤 사건을 내가 행한 거면 이 중에서 홀수가 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되겠네. 자, 그러면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이 시행에서 1부터 해가지고 6 한 개로만 이루어진 것을 근원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사건에 대해서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시행을 했죠.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 그럼 다 7 이하니까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사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 자신이 집합이 된다. 근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대. 자, 그래서 공사건이라는 것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7 이상이 나오니 반드시 일어나지 않네. 그래서 공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호 공집합 파이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표본 공간 시행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표현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하나들 얘기를 하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는 그 순열과 조업을 했기 때문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사건은 합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하겠다. 그래서 뭐 합집합에 너희는 색칠돼 있을 거야, 너희 책에는. 그 다음에 곱한 어떤 확률들을, 사건들을,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곱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단 하나 뛰어넘어서 여사건 그거 빼고 나머지 일어나지 않는 거 A의 여집합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빼겠다. 그 여사건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뭐가 중요하냐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 그래서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 파이인 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겠대. 자, 이런 말들 가지고 쭉 가볼게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개념 체크.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를 하나 택할 때 나오는 표본 공간 S라는 것은 1, 2, 3, 4, 5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약수를 택하겠대. 그러면 A라는 것은 1, 3 이렇게 적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고. 되었습니까?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필수 예제보다 1-1번이 많이 나오므로 1-1번으로 갈게. 자, 요약해서 내가 적을 테니까 한번 볼게. 시험 점수 주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A, B, C, D까지 나오는데 일단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일단 A는 8의 배수의 사건을 하겠대. 그러면 8, 16 이렇게 사건을 적어 놓으면 되겠죠. B는 전부 다 해야 돼? 홀수 해서 19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 그 다음에 C는 18의 약수. 선아가 18의 약수 뭐 있니? 1, 2, 3, 6, 9, 18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소들을 다 적어 놓고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은 겹쳐지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니은이 A와 C, 니은 겹쳐지지 않죠? 여기에는 8, 16이 없으니까 기억이요. 기억. A와 B, 기억. 얘도 겹쳐지는 게 없죠? 그러면 배반 사건의 개념은 이걸로 끝이야. 엄청 쉬운 겁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 부분은 배반 사건 하나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너희들이 할 확률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 자,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확률. 선아가 영어 잘하잖아. probability. 민결아. 읽어봐.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A 사건의 확률이 뭐니라고 물을 때 앞으로는 앞에다가 대문자 P. 그러면 그 안에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확률은 뭐니? 전체 잠깐만. 표본 공간에서 이런 분의 이야. 사건. 그러면 P, S, 표본 공간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걸로 해서 확률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밑에 뭐 어려운 말들은 크게 없을 것이고, 통계적 확률이 그런 겁니다. 야구. 자, 내가 10번 중에 3번을 안타를 쳤다. 그럼 3할이 되는 거죠? 0.3%? 아니, 30%? 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진짜 10번 중에 3번을 쳤으니까 된 거야. 그러면 다음에도 10번 중에 3번을 칠까?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타자는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통계적으로 이 정도 확률이 된다라고 한 게 타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통계적 확률에 대한 개념이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그러면 임의로 일어나는 PA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 공사건, 0보다 이상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1보다 이하. 그래서 요 범위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확률은 0 이상이고 1 이하다. 어떤 확률이든 무조건입니다. 1을 넘어서는 확률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전 사건은 1이 되겠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 플러스가 크게 의미하는 건 없으니 이제 가볼게.
필수 예제 2로 가볼게. 자, 수학적인 확률을 갑니다.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이다. 그러면 2, 6부터 해서 6, 2까지 이렇게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통계 부분 가서 표를 만들어서 엄청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할게. 합,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유제 2-1번, 문제 2-1번을 할 때 좀 필요하니까 차, 경우의 수, 표를 만들도록 할게. 한 번쯤은 들어놓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좀 귀찮긴 하지만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존재하죠. 차는 5, 4, 3, 2, 1, 0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저게 전부입니다. 일단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밑에 경우의 수로 갈게. 지금 여기서는 순서상으로 해서 금방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통계 가면은 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할 때는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알아두면 좀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아가, 민결아, 종호가 너희 선물 사온대? 전 사오라고 했는데 얘기 없어요. 뭘 사오라고 얘기했는데? 저요? 맛있는 거 하나 사오라고 했어요. 에이, 맛있는 거 말고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약간 자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사오라고 해야지. 뭐가 있을까요? 일본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 넌 갔다 왔잖아. 난 안 가봤어. 몰라.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야? 먹을 거. 뭐가 제일 맛있었는데? 그게 있어요. 일단 튀김류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지 않나? 그치? 돈가스도 약간 그런 거 같고. 난 근데 그게 좋던데. 개인 화로에 조금씩 자기가 일 구워 먹는, 와, 그런 건 좀 괜찮은 편인데. 근데 내가 그 유튜브들 막 다니는 거 많이 봤을 때, 일반 그런 동네 가게도 막 가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거는 신용카드가 다 되지 않는 거. 특히나 그 동네에 있는 노포들은 대부분 현금. 그 다음에 가게가 되게 작다? 좁다? 이런 거 좀 비슷해? 교토 동네에 있는 어. 그냥 안 유명한 라면집 한번 가봤는데 가게가 한 두 테이블밖에 없었어요. 근데 맛은 어디나 거의 다 괜찮다라고 하더라, 맛은. 우리나라는 어떤 가게가 맛없는 데도 있는데, 일본은 거의 그걸 본 적이 없던데? 유명한 유튜버가 얘기하더라. 일본 가서 스시 꼭 먹을 거예요. 사실 이번에 가서 먹을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왜냐면 합은 7을 기준으로 왼쪽도 5개, 오른쪽도 5개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 양쪽으로 마이너스 1 해서 5, 4, 3, 2, 1, 5, 4, 3, 2, 1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래서 7, 6을 외워두기만 하면은 양쪽으로 쭉 대충 내가 원하는 숫자만 적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차이가 5 나오는 경우는 6, 1, 1, 6 두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0이라는 것은 두 수가 같을 때 6가지는 얘는 별도로 외울 겁니다. 자, 그러면 차는 반대로 오른쪽 방향 한 방향밖에 없어서 2씩 더해서 2, 4, 6, 8, 10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들이 나온다는 것을 조금 알아두면 편하겠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12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1, 2, 3, 6 나오는 걸 순서상으로 다 적어야 되거든. 물론 적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자, 일단 이제부터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뭐뭐 때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였습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 되겠죠?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래. 8 나오는 건 5가지를 구했죠? 그래서 36분의 5. 그 다음에 두 주사위의 곱이 홀수라는 것은 하나의 주사위도 홀수고 다른 하나의 주사위도 둘 다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홀수라는 건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9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중학교 때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셨죠?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해서 밑에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일본은 가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최근에 일본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좀 긴 연휴가 있었거든? 내가 와이프한테 일본을 가자 이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방사능 유출됐었잖아. 근데 그거 다 이제 거의 끝났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으로 가기 싫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진짜. 일본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친절하고 예의를 더 많이 갖추지 않나? 아니야? 너의 느낌은 어때? 나는 봤을 때 왔을 때, 하이! 이러면서 너무 좀 과한 친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던데. 여행 가고 싶다. 난 진짜 죽기 전에 가고 싶은 여행이 스위스를 꼭 가보고 싶어. 스위스가 그렇게 좋다는데. 자, 이제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로 가볼게. 자, 괄호 1번. A하고 B를 포함해서 우리는 수녀에서 다 한 거야. 나머지 3명이 존재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 5명이 일렬로 설 때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답에서 구하는 5팩토리얼이 분모로 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A, B가 뭐하게? 이웃하게 선대. 너무 많이 했잖아. 이 A, B가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 그리고 이 전체가 그러면 얘를 한 명으로 판단해서 총 4명이니까 4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고1 순열과 조업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배웠고 이런 A, B 이웃하는 것도 다 배웠으니까. 2번 5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를 하나로 택할 때 여기가 전체 경우의 수네.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전체 경우의 수가 뭐니? 중복순열이지. 5개를 중복해서 순서가 상관 있죠? 세 자리를 맞는다. 5파이 3. 그래서 5의 세제곱 125가 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드는 건 홀수래. 그러면 끝자리가 홀수가 나와야 됐네? 그러면 1, 3, 5. 1, 3, 5. 그래서 여기는 3가지. 그러면 요 앞에서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얘는 5파이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차 빼고 올게. 네,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문제 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아직까지 여기서는 뭐 쉬운 내용들이라서 크게 어려운 바는 없죠. 그래서 여기가 5파이 2 곱하기 3. 3번 가봅시다. 메리.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그러면 분모는 5개 5팩. 뭘로 나눠야 돼? R 2개 2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될 때 양 끝에 M과 Y가 오시오. 그러면 나머지 3개가 E, R, R이 배열되네. 그러면 요거 2개 배열하는 2팩. 그 다음에 요거 2개 배열하는 3팩 나누기 2팩. 그래서 이거 2개 곱하면 결국 3팩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중복 순열까지 들어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들어가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필수예제 4 가볼게. 요번에는 그러면 조합을 이용하는, 이렇게 경우 순열이냐 조합이냐 이렇게 딱딱 나눠놨기 때문에 쉽지, 합쳐져 있으면 뭘 이용해야 될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필수예제 4.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네. 일단 가로 1번은 배구공 3개, 그 다음에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통에서 임의의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3개를 꺼내겠다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체 뭐 중에 총 몇 개니? 12개 중에 3개를 꺼낼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순서 배열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농구공이 2개가 나오겠대. 그러면 농구공 2개가 나오면 나머지는 하나,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럼 농구공은 4개 중에 2개니까 4C2 곱하기, 그러면 이 한 개는 농구공은 2개만 나와야 되니까 배구, 축구 8개 중에 하나, 8C1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가능하겠군요. 과일 세트를 만들려고 한다. 자, 2번 가볼게. 배, 사과, 배, 오렌지 이 세 종류를 중복해서 5개의 과일 세트를 만들겠대. 5개를 가지고 과일 세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과일 세트 안에 과일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순서가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전체 정답이 3개의 과일을 중복해서 5번을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죠? 자, 근데 뭐라고 했니? 과일 세트에 적어도 사과가 1개 포함되는.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이 중에는 사과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면 나머지 4개만 더 뽑아내면 되죠? 그러면 4개는 사과도 들어갈 수 있고 배도 들어갈 수 있고 오렌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3H4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되겠죠? 자, H까지 나오는 여기까지 일단 빈 문제들을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률의 맛배기야, 맛배기.